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계를 좋아하는 김준우입니다. 우리는 재무회계 이론 파트의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까지 기본적으로 저는 무형자산에 대한 개념, 종류, 감가상각,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셨는데 앞서 학습한 유형자산이나 그 전에 학습한 재고자산 등에 비해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다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학습을 진행하긴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형자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아닙니다. 조금 덜 중요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무형자산에 대한 개념,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감가상각을 하는지 정도는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앞 시간 살펴본 무형자산 관련된 감가상각으로 살펴본 회계처리 내용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출제 유형 연습 문제를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관련된 출제 유형 연습 문제 지금 출발합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항목들 중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을 물었는데 보기 1번부터 합니다. 향후 5억 원의 가치 창출이 확실하다. 향후에 즉 쉽게 말하면 나중에 5억 원을 이렇게 벌어들일 그런 가치가 있는 거야. 개발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2억 원의 돈을 들였다. 다시 얘기하면 나는 2억 원의 돈을 투자해서 어떤 형태를 개발했는데 얘가 나중에 분명히 얼마가 될 것이다. 5억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산가치 인식에서 무형자산으로 개발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상표권.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창출된 상표권은 무형자산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 창출돼서 우리가 평가한다는 건 신뢰성에서 떨어지는 신뢰성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자체 평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3번 통신기술 관련된 특허권이나 12억 원의 저작권 이런 경우는 당연히 산업재산권 형태로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1번 문제 답은 2번이고요. 문제 2번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연구 단계에서 현금 1억 지출했다. 대변의 현금 1억은 변함없는 불변 내용이네요. 차변에 우리가 개발비나 경상개발비나 연구비라는 계정이 있을 때 이게 연구 단계냐 개발 단계냐의 구분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애매하다면 연구 단계로 친다. 무조건 연구비입니다. 다만 개발 단계에서 무형자산 인식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개발비와 경상개발비로 나뉘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문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연구비를 쓰셔야 되고요. 연구비는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죠. 문제 답은 2번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이라는 것의 개수가 몇 개이냐 라고 물었는데 일단 특허권, 무형자산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 인식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되죠. 상표권도 무형자산이 됩니다. 경상개발비는 판매관리비 이건 개발 단계에서 지출하긴 했지만 자산적 가치가 없다. 무형자산 인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 이제 학습하는 분들이 특허권, 소프트웨어, 상표권은 많이 헷갈려하지 않는데 문제는 임차 권리금 굉장히 많이 헷갈려합니다. 저희가 앞서 학습하면서 무형자산의 종류를 얘기하면서 임차 권리금이 있다라고 제가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타 비유동자산에서 우리가 뭘 살펴보셨냐면 임차 보증금을 살펴보셨어요. 임차 보증금과 임차 권리금은 다릅니다. 실제로는 임차 권리금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임차라는 말 빼고 그냥 권리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보증금은 우리가 월세 이외에 돈을 지급했다가 전세금처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보증금이라고 한다면 임차 권리금은 그게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가게를 이런 상가를 임차한다. 이 상가에 대한 기본적인 월세 보증금 말고 이 상가에 손님이 많아. 네. 그러면 그걸 인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잘 되고 있는 걸 내가 받아서 장사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눈에 보이는 시설이나 물건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임대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상가를 양도하는 사람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권리금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합니다. 지금 문제 3번에 무형자산에 들어가는 개수는 특허권, 소프트웨어, 상표권, 권리금까지 크게 4가지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이 무형자산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4번 계정 과목 중 분류가 다른 걸 물었는데 임차 권리금, 개발비, 상표권, 전세권이 있네요. 임차 권리금, 개발비, 상표권 등은 기본적인 무형자산이지만 4번의 전세권은 임차 보증금과 비슷한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는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합니다. 문제 4번의 답은 4번이고요. 문제 5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네요. 1번 무형자산은 영업권이나 개발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재산권, 강호권 등 독점적, 배타적 이용권을 표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2번 연구활동을 인한 창업비, 개업비 등의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므로 당해 연도로 무형자산 인식한다. 이 탈락. 연구활동은 연구 단계로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무형자산이 아니고 뭐로 간다고요? 연구비로 간다? 판매 관리비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혹은 제조 경비로 일반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문제 5번의 답은 2번이고요. 문제 3번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이 3자의 접근을 제한한다라는 말은 이 무형자산을 온전히 우리 회사가 관리할 수 있다. 자산의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무형자산이 되겠죠. 우리 거니까. 4번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건 자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5번 문제 답은 2번이고요. 문제 6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영업에 장기간 사용하는 형태이다. 맞고요. 2번 유형과 무형은 모두 비용인식 방법으로 감가상각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직접법, 간접법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기간 비례해서 비용화 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자산의 가치가 증가된다라고 한다면 자본적 지출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모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다. 그때 정액법을 쓴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죠. 무형자산은 자산 특징이 형태가 없으니까 정확하지 않다라면 정액법을 쓰면 되지만 유형자산은 관련 내용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6번의 답은 4번이고요. 문제 7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기본적으로 개발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연구 단계에서 발생했느냐 개발 단계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애매하다라고 할 때는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연구 단계로 인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상각 대상 금액은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서 비용으로 배분하게 되죠. 이건 유형이나 무형이나 동일한 특성을 가집니다. 4번 무형자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할 때 20년을 초과할 수 없고 정액법, 직접법으로 상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문제 8번 가보죠. 다음은 우리 회사의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한 내부 프로젝트의 경비 항목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항목들에 대해서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문제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 나오는 4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4가지 항목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대요. 연구 단계라면 연구비, 이 비용이 되고 개발 단계라면 자산 인식할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해야 되지만 개발 단계인지 연구 단계를 구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연구 단계로 처리하니까 모든 비용을 여기 있는 이 모든 비용을 전부 다 일반
비용으로 처리하겠죠. 일단 문제에서 물었는 거 무형자산 인식 금액이 얼마냐고. 없는데 답은 얼마가? 0원이 되겠네요. 그죠? 이 문제 핵심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럼 그때 우리는 뭐로 처리한다? 연구 단계로 처리한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한 출제 위험 연습 문제 몇 문제 살펴보셨는데 내용이 많거나 굉장히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죠. 무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한 번 더 정리해 달라라는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시간부터 부채, 유동부채부터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